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푸른별 청성부대의 후예들. 저 한 개의 분대 식별 사격 개시하겠습니다. 위기 속 나라를 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수호합니다. 1946년 2월 광복 직후 창설된 제2연대를 뿌리로 둔 6사단 용문산 여단은 6.25 전쟁 당시 별사의 정신으로 최대 전승을 이룩한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부대입니다. 결사의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그날의 전투는 지금의 용사들에겐 자부심이 됐습니다. 적과 싸워 이기는 용산여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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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의 신화 용문산 여단입니다. 개인 확인, 정부 감시 장비, 정부 항상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 돼. 앞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알았지? 예. 삼소대! 화이팅! 이른 아침부터 완전 무장을 한 용사들. 보통 훈련이 아닌 듯한데요. 열의가 넘칩니다. 오늘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훈련은 소대독단 쌍방 훈련입니다. 저희는 10km 행군과 다양한 교육 훈련, 그리고 쌍방 교전을 통해서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소대장부터 이병까지 팀 단위로 전투 기술을 숙달하여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부대답게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MOPP는 입모양 보호태세야. 입모양 보호태세. 그게 몇 단계까지 나눠져 있지? 4단계입니다. 그리고 알파 단계까지 있지, 맞지? 알겠습니다. MOPP 1단계! 가스!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은 절차식 훈련의 필수 요소입니다. 절차식 훈련이 왜 중요합니까? 이러한 절차식 훈련은 저희가 반복 숙달을 통해서 평시 상황에서도 숙달을 해놔야 전시 상황에 대해서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화 덮개가 내 전투화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빠르게 기동할 수 있겠지, 맞지? 맞습니다. 보호의를 비롯한 전투와 덮개까지 임무형 보호태세의 기본은 복장 착용법 숙달입니다. 그런데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에서 힘겨워 보이는데요. 그래, 더 쭉, 그래. 많이 더워 보입니다. 네. 날씨가 아직 덥지만 훈련을 이렇게 계절에 상관없이 열심히 다 추울 때나 더울 때 하는 것도 큰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전이 본 지 얼마 안 되어 있을 때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좀 부자연스러워서 힘든 점이 많았는데 선임들과 또 이제 소대장님, 부소대장님이 이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많이 숙달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은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넘어서 보이시는 게 북한인데 어렸을 때는 뭐 안 넘어오겠지, 설마 들어오겠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유튜브나 TV를 보면서 그냥 세월을 보냈었는데 이제 군 입대를 하고 북한을 직접 보고 정신전력을 통하여 북한이 언제 어디서라도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사명감으로 훈련을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했어, 영남이?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용사들. 자, 경계! 예. 총구 방향만 내가 바라보는 경계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자, 바로 경계! 경계! 경계. 경계하면서 내려가고 완수 신호하면서 실시해.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닌데요. 반드시 정해진 대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 기술과 지휘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동 시 언제 어디서 적을 조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훈련입니까? 소부대 전투기술관의 전투 이동 대형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훈련으로 보이는데 이제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지 더 안 좋은 지형, 습지, 산악 지형에서 작전을 임무 수행하는 대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로길로 올라갈 거야. 여러 지형을 정찰할 건데요. 가면서 길을 알아야 돼. 길을 외워야 되고 소로길도 좁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개인 간격 잘 유지해야 돼. 이해했지? 네. 오케이, 출발. 일열. 이번엔 오르막길로 이루어진 험준한 지형. 무더운 날씨까지 더해 난코스가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쉬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번엔 내리막길. 선 조심.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십니까? 저희 오늘 소대 쌍방 교전이 있습니다. 저희 소대의 목표가 고지를 탈환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형 정찰 간에 위험 사항은 없는지, 적과 조우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워게임을 돌리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형 정찰 중에 있습니다. 오케이, 올라가. 자칫하다간 넘어질 수도 있는 꽤 경사가 있는 곳인데요. 찍으면서 올라와, 찍으면서. 발목 찍으면서. 발을 찍으라고. 이쯤 되면 지형 자체가 장애물처럼 느껴지는데요. 평소 체력 단련과 반복 훈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한 번 고지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와, 소대 오피가 나옵니다. 와, 이런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많으면 한 달에 2번 할 때도 있고, 와, 뭐 평소 같은 그냥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비 점검으로 여념이 없는 용사들. 다음 훈련을 위한 절차입니다. 또 훈련 준비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유사시 상황에서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교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고자 현재 해가 저물어도 열정 넘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훈련은 몇 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예상한 시간은 21시입니다. 나가지, 타야지. 세탄제시 갖고 와. 평소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쌍방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야간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야간 훈련은 필수입니다. 숙달된 모습으로 탄약 정리도 신속하게 하는 용사들. 소대장님, 탄을 직접 하십니까? 지원 안 나옵니까? 네, 저희 소대 독방 훈련이기 때문에 유사시 저희가 전시 상황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지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유사시와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작전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팔찌민수, 상탄 열발 이상무. 수상태 헬바이 성무, 선발 이성무. 선발 상무. 막힘없이 척척 해내는데요. 평소 얼마나 체계적으로 훈련에 임했는지 드러납니다. 자, 탄환씨, 자, 빼서 합탄한다, 알았지?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훈련에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야간 훈련 할 때 좀 힘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전시 상황이 언제든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항상 이제 훈련을 하는 것에 저는 거부감이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간보다는 이제 시야가 한정적이기도 또 하면서 이제 또 감시 장비가 있음에도 그래도 주간보다는 시야가 한정적이라서 항상 보호대도 착용하고 주간보다는 이제 몇 배 더 집중력으로 훈련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훈련 종료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훈련 진행하면 되고, 여기 보면은 다 낭떠러지야, 그치? 낭떠러지로 무리하게 기동해서 괜히 낙상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죠? 5m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만 사격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절대 발목 절지르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서 천천히. 알지? 작전에 참여하는 인원들의 안전 확보가 임무 완수의 초석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훈련을 진행을 되어야 비전투 손실도 예방하고 결국에 실전에서 싸울 때 완전한 전투력으로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래야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완료했습니다. 명령 하달을 하겠다. 우리의 목표는 하봉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 기동 간의 순서는 돌파인 2분대, 돌격인 3분대, 그리고 지원분대인 1분대 분부 순으로 기동한다. 자, 현재 시간 19시 43분. 19시 43분부로 공격 개시한다. 알았지? 드디어 시작된 쌍방 훈련. 먼저 공격입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는데요. 아군도 적군도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어야 할 것은 전우와 내 자신뿐. 돌격 사격! 실제 상황이라면 두려움이 느껴질 법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오사격 실시. 은엄패하며 기동의 공격까지.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전투에 임한 용문산여단 용사들. 12시간 가까이 이어진 교육과 훈련. 수고하셨습니다. 피로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훈련 끝나셨는데 그러면 부대 가서 푹 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오늘 저희가 수경하고 있는 수경지에 가서 재정비를 한 후에 내일도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내일도 이렇게 늦게 끝나는 또 합니까? 맞습니다. 아, 고생 내일 많으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날 사람 등간에는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알았어? 자, 각자 위치로! 어제가 공격이었다면 오늘은 방어 훈련입니다. 윤형 철조망 설치 중인 용사들. 오늘은 장애물 설치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 어떤 훈련입니까? 그 내용이? 저희가 오늘 설치할 장애물은 2단 3열 윤형 철조망입니다. 철조망을 적 예상 침투로에 설치하면서 적의 기동을 방해하는 것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산에 있는 지형에선 장애물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적의 기동로를 예상해 차단할 목적입니다.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복 훈련이 최선입니다. 설치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 훈련을 합니까? 이제 전시 상황 때는 이제 또 이 철책만 치는 것이 아닌 다른 하는 것도 되게 많고 또 이제 저만 할 줄 알아서 이 철책을 치는 것이 아닌 또 저하고 이제 전우가 다 철책을 완벽하게 칠 수 있어야 혹여나 전시 상황 때도 이제 실수 없이 잘 신속하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뙤약볕에서 30분 내에 설치하는 게 마냥 쉬운 훈련은 아닌데요. 이때 꼭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첫방 움직이지 말고. 예. 들어. 땀을 엄청 흘립니다. 맞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군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성부대가 이제 6.25 때 적군을 제일 많이 사살한 이제 부대로서 이제 저도 한 명의 청성인으로서 먼저 업적을 이루신 청성 선배 전우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그런 모습 보이고자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후퇴하는 중공군을 8호호에서 괴멸시켜 나라를 지킨 용문산 여단. 8호호 대승의 시작은 바로 용문산 전투.
죽을 수는 있어도 질 수는 없다는 결사의지의 정신이었습니다. 용문산 전투는 51년도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국군 육사단이 용문산 일대에서 중공군 63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격퇴한 전투입니다. 1951년 4월 약 70만 명 중공군이 임진강 남한에 주둔한 유엔군을 공격해왔습니다. 용문산은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이때 용문산을 지키고 있던 부대가 육사단 2연대. 중공군 63군은 중부전선의 한국군 육사단을 집중적으로 돌파해서 국군의 방어선을 절단하고 그다음에 서부전선에 있는 국군과 유엔군이 동부전선으로 증원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할 목적으로 육사단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중공군의 화력을 결사의 정신으로 막아낸 청성부대. 군사, 교통의 요충지였던 용문산 일대를 중공군은 집중 공격했는데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진지를 고수했던 용문산 여단. 경계부대의 역할을 넘어 물러섬 없는 완강한 방어였습니다. 철수를 하지 않는 것을 봐서 이것은 경계부대가 아니고 주방어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주력을 투입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이런 상황을 역이용해서 우세한 화력으로 밀집되어 있는 중공군에게 심대한 피해를 입혔던 것이죠. 용문산 여단은 무려 중공군 3개 사단을 상대로 맞붙었는데요. 6.25 전쟁 중 단일 전투로는 가장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군을 격퇴한 전투로 기록됐습니다.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둔 전설의 전투였죠. 약 5개월이 지난 격전지는 그날의 치열함을 보여줍니다. 경계부대의 목적은 적의 주력이 조기에 빨리 투입되도록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부대들이 일찍 투입됨으로써 전투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들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연대가 이런 목적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적과 교전을 하다가 한쪽이 뚫리면 주저항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일반 전초의 전투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문산 여단은 대대단위 거점 중심의 사주방어 전술을 구사했는데요. 사주방어는 모든 곳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막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적이 그만큼 공격하는 곳에 다 분산돼서 배치돼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현명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부대원들의 단결심이 뒤따라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후방에서 적이 나타났을 때 어느 부대든지 동요되지 않고 싸우기란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한 정신력, 그다음에 부대 간의 단결심 이런 것만이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0년 가장 먼저 압록강변 초산까지 진격하는 대승을 거두고 평양 근처에서는 후퇴 중인 김일성의 자동차를 노획하는 전적까지 세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조국을 구하고자 했던 청성부대. 그날의 의지는 오늘 후배 용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5.56mm 공포탄 수발 확인. 5.56mm 공포탄 수말 확인. 이상무 이동. 안전검사 실시하겠다. 밑반틀 열고 약실 확인. 밑반틀 열고 약실 확인. 덮개 닫아. 지금 어떤 훈련 준비 중입니까? 전에는 공격 작전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방어 작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격과 방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저희가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 작전도 수행하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어 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진지 구축. 원하는 지형을 선점하고 지키기 위해선 진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전한 곳에서 몸을 숨기고 방어 작전에 돌입한 용사들.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재상이 쏘라고 말하면 바로 쏘겠습니다. 쌍방 교전을 함으로써 어떤 걸 함양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방어만을 했었을 때 공격으로서의 어떤 점을 이점으로 얻을 수 있는가, 또는 방어를 했었을 때 공격자로서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서로 공방 훈련을 하면서 느낄 수 있어서 본인들이 공격을 할 때 또는 방어를 할 때 주도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도 훈련은 예외 없이 계속되는데요. 다음 작전을 위해 빠른 기동을 하는 용사들. 이때 적군의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 한 개의 분대 식별 사격 시작했습니다. 전방 2시 방향 첫 발견! 좀 더 뒤로 가서 어무해! 두려움 없이 작전에 임했던 선배들의 기세가 생각납니다. 4번 어무해! 사격 개시! 들기시! 약진 앞으로 가! 계속 가 앞으로 가! 여기는 현시간부 상황 종료. 현시간부 상황 종료. 집결해. 고생했다. 격렬했던 쌍방 훈련을 마친 다음 날. 전날 복귀한 용사들이 간단히 식사 시간을 갖는데요.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고된 훈련 후 식사는 다른 때보다 더 인상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드시는 게 뭡니까 근데? 지금 먹고 있는 게 피자 빵이랑 시리얼이랑 햄인데 확실히 훈련을 하고 복귀할 때 먹는 간편식이라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간편식이 좀 더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맛있습니다. 알겠어요. 소대장님 입술이 다 텄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까 이번 훈련? 근데 힘들진 않았습니다. 힘들진 않았지만 교육 훈련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원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교육 훈련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조금 취침 시간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용사들이 복귀를 위해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를 마친 용사가 한쪽에서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적고 있습니까? 훈련에 대한 소감과 느낀 점을 적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냥 혼자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제가 부족했던 점이나 좀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던 점을 일기나 그런 거에 적어서 이제 다음 훈련 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세를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됐을 텐데요. 이번 훈련의 책임감과 무게가 군장의 크기로 나타납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순간까지 군인 정신을 잃지 않습니다. 군장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대략 20kg 정도는 나갑니다. 그리고 제 개인 음악이 K16까지 더해서 대략 30kg 이상은 나갈 겁니다. 와, 그걸 메고 또 부대 복귀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거의 2시간 동안은 걸어야 됩니다. 이번 훈련의 마지막은 부대 복귀까지 이어지는데요. 10km의 행군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희는 그 전시 상황에 대비하여서 항상 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전시 상황에 차량이 지원된다고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행군 훈련이 항상 전술적 훈련이라 생각하고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훈련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개인의 부상을 3소대, 그리고 2중대, 그리고 1대대, 그리고 용문산 여단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전투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 이해했어? 예! 발목이랑 발바닥에 힘 꽉 주고 걷자. 알았지? 예! 적과 싸워 이기는 섬사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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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출발! 출발!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그날의 결사정신과 불퇴전의 의지. 선배들의 정신력과 명예를 마음에 새기고 계승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용문산 여단을 응원합니다. 우리 부대는 선배 전우들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GP와 GOP 경계작전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를 기본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육군 최선봉, 최정예 부대입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성! 이번 소대독단 훈련 같은 경우는 오직 저희 소대원들끼리만 서로 호흡 맞춰가지고 훈련해서 저희의 부족한 점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끈끈한 전후회로 다음 행동 훈련관에는 소대가 하나가 된 느낌으로 더 훈련을 열심히 임할 것 같습니다. 용문산 진화를 강로강 너머로 수사 불패 영문 수원 적과 싸워 이기는 군사연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